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언제나처럼 오늘 하루의 뉴스 정치 뉴스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오늘도 본가에 잘 안 가는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 금시초문입니다. 그렇죠. 네. 언제 갔어요? 마지막으로? 이우영입니다. 저 지난주 금요일에 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네. 지난주 금요일은 불과 3일 전입니다. 아 그러네. 네. 난 잘 안 가는 것 같아가지고. 자주 갑니다. 자주 가야 돼요. 네. 조카들도 보고요. 네. 아 집에 조카도 있어요? 그 조카들이 같은 단지에 살기 때문에 네. 심지어 한 주 전에는 조카들을 등에 업고 팔굽혀펴기도 해주는 착한 삼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근육이 놀래죠. 그렇게 무리하는 거 아니에요. 네. 나는 그렇게 무리 안 해요. 네. 그럼 왜 이렇게 무리해요? 힘 자랑하려고? 그 약간 좀 그런 거에 취해 있던 거죠. 네. 너무 순순하게 인정을 하니까 할 말이 없네. 네. 요새 뭐 하는 때인지 아세요? 요새 뭐 하는 때인지 네. 아냐고요? 몰라요? 요즘 방송을 하는 사람이 말해요? 그런 거 몰라요? 너무 질문이 추상적이어서. 네. 오늘부터인가 오늘이 며칠이죠? 아 그건 제가 알죠. 오늘이 8일이구나.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뭐예요? 내일부터 아주 운동하는 중요한 축구하고 중요한 조사가 있습니다. 조기 축구? 아니요, 중요한 조사. 조기 축구에서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거요? 고생하셨습니다. 예. 내일이죠. 9일 9주래. 네. 이거 9주하면 큰일 나요. 이거 네. 2주도 길어요. 뭐냐? 내일부터 2주 동안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지역번호 02인데요. 여기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0번대로 시작되는 전화 지역번호 02에 혹은 6000번대로 오는 전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화를 받아주셔서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뭐 듣고 있느냐 그럼 매일 저녁 YTN 라디오에 5시부터 7시까지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듣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진짜 저희로서는 큰 힘이 되니까요. 네. 그 2000번대라고 우리 PD님이 말씀하셨는데 6000번대라는 설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간 이 2000번대 6000번대 이거 하여간 이 전화 꼭 좀 받아주셔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들었다. 요렇게 좀 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이 방송 청취율 조사 기간에 항상 하는 이벤트 있죠. 커피 쿠폰 보내드리는 이벤트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물정 0945 샵 0945로 여러분이 이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가 끝나면 네. 여러분한테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받아본 적 있어요, 근데? 전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없죠. 네. 청취율 조사 이벤트는 제가 열심히 참여를 해서 네. 커피 쿠폰은 받아봤지만 각 방송이 요새 난리예요. 네. 근데 저도 사실 못 받아봤는데 하여간 이게 무슨 로또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이렇게 전화 받은 사람이 거의 없으면 안 되죠.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꼭 좀 많이 도와주시고요. 자,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보죠? 네, 교수님께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셨던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5선의 이상민 의원 오늘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요. 여기서 입당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직접 이 의원의 휠체어를 밀고 회의장에 들어왔고요. 이 의원은 국민의힘의 상징색인 붉은색 타이를 맸습니다.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굴에 들어온다는 다부진 생각으로 입당하게 됐다. 신학기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설렘,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도 높게 받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는 원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왔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여소야대가 되니 국정이 너무 출렁이고 민주당의 발목 잡기가 일상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민주당이 그냥 방패 정당, 이재명 사설 정당으로 방패 역할만 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꼭 원내 1당이 돼서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윤석열 정부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입당 환영식에서 권력에 맞서는 것은 어렵다.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기 진영의 지지자들에게 맞서는 것은 더 어렵고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면서 고뇌와 용기를 존경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 의원의 입당을 크게 환영을 했고요. 김경률 비대위원은 존경하는 소신 있는 의원이 와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큰 힘이 됐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김혜지 비대위원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은 문을 활짝 열고 외연 확장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의원이 입당 환영식 직전에 이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는데 여기서 나온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 포함한 이 쌍특검 법안 지난해 3월에 이제 김건희 특검법 야당들이 함께 발의할 때 이상민 의원 역시 공동 발의를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이 의원이 사실 굉장히 질문을 안 받았으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첫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건 뭐 사람이 옷 색깔 가지고서 뭐 상징색 난 이건 좀 불만이에요. 그럼 전 오늘 더불어민주당입니까? 예? 그거는 좀 아니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YTN 라디오 유튜브 채널에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좋아요, 댓글 이거 눌러 주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교수님의 그 말씀은 적극 공감합니다. 제가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옷들을 좋아하는데 4월이면 이제 못 입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할 때는. 거기다가 있잖아요. 네. 색깔 있는 옷을 입고 네. 투표소 앞에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스타에 올렸다. 네. 이러면 이제 그건 그렇죠. 직방이죠. 저는 이제 예. 그 SNS 이제 위험합니다. 위험하죠. 비공개로 전환을 해요. 네, 네. 직방이죠. 네. YTN 라디오의 아나운서가 특정 색깔의 옷을 입고 투표소 앞에서 V자를 그리면서 사진을 찍었다. 네. V자도 그리면 이건 진짜 직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옷 색깔하고 너무 지난번에 유명 연예인 중에 한 분이 또 특정 옷 색깔을 입고 양복을 입고서 이 사진을 찍었다가 선거 때 아주 곤혹을 또 치렀잖아요. 근데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자, 아까 그때 뭘 물어봤죠? 이거 특검법 관련해서. 아유, 이게 참 큰일이네. 네. 이게 특검법 사실은 말이에요. 우리가 국회의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헌법기관이라는 게 사실 독립적으로 판단을 하고 모든 행동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소위 말하는 우리나라는 말로만 원내정당이거든요. 말로만 원내정당의 가장 모델 케이스는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은 사실은 이 크로스보팅 그러니까 상대 정당이 주장하는 것도 뭐 찬성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우리나라 그럼 언론에서 뭐라 그래요? 반란표라고 그래요. 반란표. 아니 국회의원의 자율성을 뭐 어쩌고 쭉 얘기를 하는데 좀 자기의 소신대로 투표하면 또 언론에서 반란표라고 그래요.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좀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조금 정책 정당 다시 말해서 유럽의 정책 정당이 좀 가깝거든요. 그건 주로 이념 색깔이 뚜렷한 정당들이 있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그쪽이 좀 가까워요. 그런데 말로는 원내 정당. 왜? 원내 대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예? 원내대표. 근데 사실은 원내대표가 있다고 원내정당이 되는 건 아닌데 하여간 뭐 갖출 거는 대충 갖춰놓고서 다르게 구는 거죠.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이 정당 시스템에서 아무리 헌법기관이라고 하더라도 당의 뜻을 거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민 의원이 어떻게 생각을 했던 간에 뭐 어떤 투표를 했던 것 이거는 저는 지금 와가지고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당을 바꾼 거니까. 그리고 이 여당의 그러니까 진보정당에서 보수정당으로 가거나 보수정당에서 진보정당으로 가는 케이스가 이번이 처음이냐면 우리나라 정당사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독수리 오영재다 그래가지고 당시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5분이거든요. 뭐 그래서 독수리 오영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 독수리 오영재 만화 봤어요? 제가 정말 어릴 때 나온 그죠? 만화입니다. 네. 그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에요. 독수리 오남매지. 그렇죠. 네, 네. 오형제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독수리 오형제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막 얘기를 하고 이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상민 의원의 어떤 정책 결단에 대해서 왈가왈부한다라는 건 저는 좀 그렇다고 보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 충남에서 유력 정치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충남 이번 총선에서 충남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제가 주목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뭐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관전 포인트가 된다. 전 그런 생각을 하죠. 예. 독수리 오영재를 모르시는 분이군요. 그럼 그 당시에 이제 5분은 전부 다 형제가 맞았나요? 남성 의원분들만 성이 좀 오셨나요? 달라요. 이 씨도 있고 김 씨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데 각각 남이죠. 네. 예. 네. 근데 독수리 오형제는 진짜 형제지간인가요? 남매지간인가요? 남매 아닌가요? 저는 그 이후 생파 독수리 오형제 만화에서도 다 남이래요. 저는 벡터맨 세대입니다. 벡터맨. 네. 난 뭐 벡터맨이 누군지 모르니까 네. 자꾸 저하고 그런 얘기로 해서 말을 섞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려 거란 전쟁에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 있습니다. 벡터맨 나오시는. 고려 거란 전쟁 하니까 왜 자꾸 배종찬 소장이 생각이 나? 예. 네, 자 다음 소식 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모 씨의 신상 정보 공개 여부 내일 결정된다고 합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가 내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현재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을 하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되면 이제 즉각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7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고 외부 인원이 2분의 1 이상 참여를 해야 됩니다. 경찰은 애초에 피의자 당적과 관련해서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검찰과 여지를 협의하려 했는데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고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기 때문에 최종 수사 발표 때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정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제 김 씨는 범행 전날에 충남 아산에서 출발을 해서 부산역, 경남 봉하마을, 평산마을, 울산역, 부산역, 부산 가덕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기차, 택시 등 교통수단을 이용했는데 2차례 승용차를 얻어 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봉하마을에서 평산마을 구간 그리고 가덕도 범행 현장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창원 용원의 한 모텔까지 이 승용차를 얻어 탄 구간인데요. 차로 태워준 차주 또 동선상에서 만난 인물들을 모두 경찰이 참고인 조사는 했는데 현재까지는 공범이나 조력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철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흉기 같은 경우는 충남 아산에서부터 소지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경찰은 이제 11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에 이 김 씨의 범행을 사전에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70대 남성이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충남 아산에서 어제 오후 이 남성을 긴급 체포한 후 조사 중이라고 오늘 밝혔는데요. 김 씨가 범행 전 자신의 범행 동기, 신념 등을 담은 일명 변명문을 우편 발송해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김 씨가 이 대표를 살해하려는 범행을 알고도 이를 막거나 신고하지 않고 오히려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이 김 씨가 사전에 작성한 변명문을 실제로 발송했는지 누구에게 발송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밝힐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경찰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피의자의 당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면서 정치적 논란도 지금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일단 첫째로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4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두고 이 피의자의 당적 여부가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 것. 피의자의 당적 여부가 이상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정치적 테러도 자기들 정파의 이해관계에 활용하기 위한 수단. 이렇게 전락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다라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홍익표 원내대표의 얘기에 100% 동의합니다. 이게요. 이 당적 공개 문제라는 거 이거는요. 왜 이렇게 여기에 매달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게 결국
범행 동기와 관련돼 있는 문제다라고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렇다면 범행 동기를 경찰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면 문제가 깨끗이 해결이 돼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저는 이 표현이 좀 당적 공개를 안 하기로 경찰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경찰이 뭔데 당적 공개를 그건 법에 입각한 거예요. 정당법에 입각한 거거든요. 근데 정당법에 의거한다면 만일 경찰이 이것을 공개하면 이 공개와 관련된 인사들은 여긴 벌금형이 없습니다. 전부 실형을 그러니까 이 금고형 이상 물론 집행유예는 나올 수 있지만 이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언도받게 돼 있는 죄예요. 그렇다면 이걸 공개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는 법을 어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 그것도 공당이 법을 어기라고 왜 경찰에 공개를 안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글쎄요. 저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정 문제가 있으면 본인들이 좀 이 법을 아예 바꾸고서 아니 뭐 급하면 단독으로 또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법을 바꾸고서 뭘 하든지 해야지 법은 그대로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자꾸 경찰이 왜 공개를 안 하느냐 공개하라. 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전 경찰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또 아까 뭐 이 기사를 보니까 경찰은 검찰과 협의를 하겠다. 아니 법이 있는데 무슨 협의를 합니까? 예? 아니 그러면은 법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예? 협의를 해가지고 요번에는 우리 법을 적용하지 맙시다. 세상에 그게 무슨 법치예요? 예? 아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어떤 국회의원이 아주 중요한 일을 추진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무슨 비리에 연루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 중요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건은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법이 있으면 법을 엄격하게 지키고 법을 적용을 해야죠. 그거 법을 적용하는 거는 공당으로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 쓰는 것은 저는 공당에 있어서의 도리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소식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의 수사 정보 유출 중단 그리고 피의자의 당적 정보 공개를 촉구를 했습니다. 한민수 대변인이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정치테러 대책위원회 첫 회의 후에 기자들 앞에서 이 대표 살인미수 피의자의 범행 동기와 공모 가능성을 밝히는 게 이번 테러 사건의 본질을 규명하는 것으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수사 의지를 촉구한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경찰에서 선택적이고 선별적인 정보들이 무작위로 유출된다는 우려와 함께 이런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덧붙였습니다. 또 수사의 핵심인 테러범의 범행 동기,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경찰이 이 대표 흉기 습격 피의자의 당적과 관련해서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나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하겠다고 한 건과 관련해서는 당적 공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당법의 취지는 당원 명부 유출이 있어서는 안 되고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이 함부로 누설돼서는 안 된다는 건데 수사 핵심인 범행 의도와 동기, 공모관계를 밝히기 위해선 당적 유무, 어떤 당적을 가졌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결론이 있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정치테러 피의자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의힘 당적을 오랫동안 보유했다거나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상당히 많았던 상황에서 경찰의 입장이 선뜻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렇게 당적을 밝혀야 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경찰이 특정 당적을 가지고 있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흘린 거는 제가 경찰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민주당 측에서 얘기하는 건 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가지 법을 피할 수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냐면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죠. 일단 첫째 정보 공개 청구를 해요. 경찰한테. 네. 그다음에 면책특권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이 사람의 당적을 밝히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전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특권에 의해서 특정 법의 이 특정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문자 그대로 특권에 의해서 기존에 있어서의 법률 체계가 무력화된다라는 사실 자체는 제가 볼 때 그 정치인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될 거라고 봐요. 아니 법을 지켜야 될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지켜야 될 의원들이 특권을 이용해서 면책 특권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법률을 무력화시킨다? 전 이건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게 정당법에 위반이 돼 있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상태에서 자꾸 공개하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건 어떤 근거에서 법을 왜 어겨야 하는지. 예? 지금이 뭐 계엄이고 비상사태고 뭐 군부 정권 시절도 아닌데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으로 탈당 또 창당의 속도를 조절하던 비명계의 발걸음이 다시 빨라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에 이번 주 후반에는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늘자로 나온 소식을 보면 1월 10일 목요일 국회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이 전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제 갈 길을 가겠다라고 말을 한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제 비명계 모임 원칙과 상식도 오늘 모임을 하고 향후 거취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원칙과 상식이 이 대표에게 대표직 사퇴 또 통합 비대위 출범을 요구를 했는데 이 대표가 답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거부를 한 상황이고요. 이원욱 의원의 경우에는 오늘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서 탈당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많은 신당 창당 추진 세력을 묶는 역할을 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물론 전문가들이나 이제 정치권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이 함께할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곤 있는데 탈당은 공식화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 이후 통합의 방점을 찍더라도 대표직 사퇴 없이는 당내 분열을 막을 수 없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빅텐트라는 거는 합친다라는 것하고 완전히 버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빅텐트라는 게 제가 일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브라질 룰라가 집권할 그러니까 대선 때 이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룰라 대통령이 이 소위 말하는 집권할 당시에 진보 세력들이 빅텐트라는 속에서 모였어요. 근데 이건 합당도 아니고 연대도 아니에요. 단지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서로가 협동체제를 구축한다는 것뿐이지 그다음에는 다 흩어져요. 자 그렇다면 지금 원칙과 상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측과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이준석 전 대표 측과 뭐 이런 측이 빅텐트로 모일 수는 있어요. 이 중에서 또 보수 진보하고 여당 야당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준석 위원장이 만드는 정당은 야당입니다. 그 여당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당은 대통령이 있어야만 여당이 아니에요. 야당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준석 위원장의 발언 수위가 다른 야당보다 제가 볼 때 못 잡게 높거든요. 이런 이유에서는 그 나름대로 정권 심판론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가 선거에서 정권 심판론 아니죠. 선거 구도 바람 인물 세 가지라고 그랬죠. 그런데 인물은 이게 5% 정도밖에 안 차지해요. 제일 압도적으로 차지하는 게 선거 구도인데 선거 구도가 정권 심판론이다. 그러면 거기에 빅텐트라는 속에서 모인 야당들은 정권 심판론에 호응하는 정당들이니까 이들에게 유리한 선거 구도가 형성됐다라고 볼 수 있죠. 여기에다가 이제 바람만 있으면 돼요. 그럼 빅텐트를 왜 치느냐? 텐트 야영 가요? 야영을 아니요. 가본 적 있어요? 뭐 가본 적은 있지만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좋아하진 않아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네. 힘들고 네. 좀 그렇죠. 네. 근데 텐트를 왜 치냐 하면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빅텐트가 아니고 이 텐트는 바람을 피해서가 아니라 바람을 일으키기 위해서 치는 텐트예요. 이거는. 그래서 구도는 자신들한테 유리하다. 그러면 바람만 일으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근데 그 바람을 일으키는 방법이 바로 빅텐트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퇴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사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1, 2주 뒤에 설령 사퇴를 한다 하더라도 시기는 이미 놓쳤다. 그렇기 때문에 분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단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거는 추가 탈당 가능성이거든요. 근데 추가 탈당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가 없다. 특히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자꾸 뭐 자객 공천 어떻게 이런 얘기 나오는 상태에서는 추가 탈당 가능성은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의 이우영 아나운서였습니다.